김건희 여사네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팀 수사 초반 핵심으로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김건희 여사의 집사 역할을 했다던 김모 씨인데요. 본인은 오래전에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끊겼다고 했는데 특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모 씨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또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옛날에 제가 장고 증명 판결 많이 가지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는 잘 들어서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제 여사님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사업적으로 좀 동업은 아니더라도 원래 이제 사업을 좀 같이 했었죠. 김 씨가 호가호위할 수는 있지만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아무 증거도 없을 거고요. 변호인도 이 문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측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른바 김건희 특검은 아예 이걸 게이트로 보고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요. 집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와 친했던 김건희 여사 집사 역할을 했던 김모 씨. 이 사람이 렌터카 업체 공동으로 설립한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인데 이 그렇게 큰 업체도 아닌데 도이치모터스나 대기업 금융회사가 이 회사로 자동차도 지원하고 돈도 투자하고 꽤 이 회사 규모를 넓혀갑니다. 박성민 서관님, 이 집사 역할을 했던 이 김모 씨가 이런 지원과 투자, 대기업 투자를 어디서 받았겠냐? 바로 김건희 여사의 뒷배경과 백이 없으면 이런 거 곤란하지 않겠냐. 이게 특검이 바라보는 시각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이 김아무개 씨가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 위조하는 데에도 관여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김건희 씨 가족들까지도 가깝다라고 알려진 사람이고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김모 씨가 설립한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라는 점이고 그 투자를 한 대기업들은 투자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지만 사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에 거액을 몇백억씩을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또 심지어 공교롭게도 투자한 기업들이 예를 들면 분식회계 의혹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이제 기업 내에 뭔가 폭로가 터져서 비리 의혹이 일었거나 아니면 감사를 받고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 혹은 숙제들이 좀 있었던 거고 그런 기업들이 하필 이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가 설립한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를 보고 투자했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여기서도 도이치모터스가 등장하고요. 일단 그건 그렇고 대기업과 이런 공공기업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들도 여기 돈을 좀 댄 모양이에요. 최근에 이건 2023년이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윤석 대변인 과거 10여 년 전에 이 집사로 불리는 사람과 김건희 여사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 수료하면서 인연을 쌓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 김모 씨가 최근에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출국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인연이 굉장히 오래된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 같이 다니기 전부터 이미 굉장히 친분이 깊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럼 인연이 굉장히 깊은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지금 인연을 끊었다고 당사자가 말할 정도의 사이가 됐느냐 보니까 지난 2013년쯤에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여사가 성남 소재 땅을 사는 과정에서 은행의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된 적이 있죠. 결국 이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은행 잔고를 위조한 사람이 바로 이 김모 씨다. 그래서 같이 재판에 넘겨졌고 수사 과정에서 결국은 최은순 씨와의 관계를 다 털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모친이 감옥에 간 거는 이 김모 씨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 관계가 굉장히 멀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입김과 뒷백으로
해당 렌터카 회사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원을 받지 않았냐라는 게 지금 시각인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래서 뭐 아예 집사 게이트라고 해서 특검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고 장 변호사님. 네. 근데 보니까 지난 4월 그러니까 아마 탄핵 국면 때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모 씨인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뭐 부인도 뭐 이제 수사 대상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특검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 근데 언론이 아닌 특검의 출석 뜻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특검과는 지금 연락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일단 특검 측에 직간접적으로 뭐 출석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수사에 응하겠다 이런 연락을 해온 것은 아닌 걸로 예. 보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뭐 취재진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뭐 수사에 응할 의향이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예. 특검 입장에서는 언론 플레이하지 말아라라는 경고를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다가 뭐 수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조사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 뜻이 진정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특검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언제 들어갈 것이고 뭐 수사에 어떻게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김모 씨의 신병 확보라든지 아니면 수사를 위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또 뭐 연락을 취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첫 강제 수사가 주가 조작 의혹의 삼부 토건이었다면 김건희 특검법의 여러 특검들은 일단 수사의 대상이 집사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 이걸로 좀 가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